대표님 반갑습니다. 교재는 227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에 저는 놀이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체육 수업에 놀이를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조금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차츰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인데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론적으로 놀이를 초등학교에서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화이트헤드라는 학자가 교육은 리듬이다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시기의 단계는 낭만의 단계라고 했어요. 영어로 로맨스인데 로맨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랑, 뭔가 첫사랑에 빠지는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에 조금 첫사랑에 그러니까 체육을 좋아하게 만들 만한 요소로서 놀이가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는 교육의 목적을 자립으로 봤습니다. 자립. 스스로 홀로 서는 거죠. 근데 놀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팀을 나누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할 수 있게 하는데 놀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도 보면 이 자주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놀이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 포퍼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삶을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봤습니다. 문제 해결. 근데 이 놀이를 보시면 놀이를 하면 제일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아이들이 엄청 많이 싸웁니다. 문제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죠. 그게 사실은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 상황들을 이제 안전한 테두리 내에서 경험을 하고 그걸 계속 해결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게 저는 마치 복싱으로 치면 스파링 파트너 같이 정말 실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가 놀이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저 세 가지 이유로 저는 놀이를 초등학교에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했던 연구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놀이 기반 역량 중심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 라이프 스킬 신장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보시면 이제 놀이를 통해서 역량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역량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저 역량이라는 것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삶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역량이.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중에서 학교 체육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역량을 이제 스포츠 라이프 스킬이라고 한다고 이제 서울대학교 체육과 이제 이옥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이제 따와서 제가 연구를 했었고요. 사실 체육 수업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모자라고 그래서 제가 체육 수업과 체육 동아리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해서 이제 저렇게 계획을 쭉 세워가지고 저 시간마다 놀이 하나를 해서 그 놀이를 통해서 어떤 스포츠 라이프 스킬을 좀 길러줄 건가. 그러니까 스포츠 라이프 스킬에도 구성 요소가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팀워크, 목표 설정, 시간 관리, 사회 기술, 리더십.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놀이마다 5개를 다 길러줄 수도 있겠지만 좀 중점 목표를 정해서 한두 가지 정도 길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 놀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놀이는 어떻게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또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QR코드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지금 제작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사학습 과정안은 모든 자신을 다 만들지는 않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참고를 이제 하시라고 이제 교사학습 과정안도 이렇게 야간의 형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놀이 기반 역량중심 체육활동 수업의 흐름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들을 조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는 초임 때부터 제가 좀 느꼈던 게 뭔가 조금 억지로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 수업을 멋지게 계획해서 아이들한테 짜잔 하고 이렇게 딱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수업을 설계하는 시작 단계부터 수업에 조금 들어와서 같이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고 수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 약간 저는 자기 주도적 체육 수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그런 수업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최소한 저 정도 수준의 놀이에 대한 지식,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을 주로 많이 했었으니까 아침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반에 이제 저런 놀이 관련된 책이 수십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을 아이들이 이제 아침 활동 시간에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보고 그 중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그런 놀이 활동들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선생님한테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저기 보면 이제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앞에 써놓습니다. 써놓으면 저는 저거를 이제 그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활동 중에는 교육과정과 전혀 관계없는 놀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르고 성취 기준에 맞는 활동들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아이들과 같이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코너별 활동도 그 실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한 활동을 또 자기들이 저렇게 지금 보시면 뭐 사진 하나만 해놨지만 저렇게 교구를 자기가 세팅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저를 도와서 같이 하다 보면 자기들이 이제 수업을 뭐 할지를 정했고 그 활동 코너까지 자기들이 짰으니까 이제 그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따로 사실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ALTP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업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 차시마다 이렇게 수업을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담임 선생님이시라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까지 이렇게 조금 같이 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반 이제 실제 2, 3년 전에 활동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설정하시거든요. 혹시 살짝 웃고 있는 아이 표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진짜 이게 아침 활동 시간이니까 아이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겠죠. 왔다 갔다 하고 뭐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책을 자유롭게 가져와서 이제 보고 있고, 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활동은 조금 교사가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마음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나중에 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릴 텐데, 보통 대부분의 체육 수업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이제 준비 운동은 많이 하는데 마음에 대한 준비 운동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걸 나중에 조금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항상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놀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6단계를 변형한 놀이의 단계, 하수부터 중수, 고수, 아마 선생님들 뭐 인디스쿨에 있는데 자료를 많이 보셨을 건데, 저 단계를 안내하면서 이제 조금 아이들이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효과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놀이를 설명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이해시키느라 엄청 에너지를 많이 쓰고, 놀이 설명하다 보면 한 20분이 지나가 있고 수업 시간은 초등학교 40분밖에 안 되는데 실제 활동 시간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수업이라고 이제 요즘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영상을 미리 이제 뭐 집에서 보고 오게 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보도록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설명을 좀 최대한 안 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 거꾸로 수업은 뭐 영상이 사실은 QR코드를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만드시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선생님들이 많이 만들어 두셔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좀 찾을 수만 있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꼭 미리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하다가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놀이를 해보시려면, 수업 시간에 아닐 때 해보시려면 사실 교과 연구회 같이 그런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 선생님이 모이셔가지고 미리 그걸 한번 해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 연구회 활동을 좀 추천드리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는 저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개입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좀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규칙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규칙이 잘 안 지켜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규칙이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규칙을 좀 바꿔올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아이들이 계속 어떤 활동을 하면 계속 다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안 다치도록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고민을 저는 가지고 있다가 수업을 잠깐 이제 뭐 작전 타임이나 전략회의 시간에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항상 보면 놀이 수업을 하면 잘 못하는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이 좀 비난을 많이 합니다. 너 때문에 졌니? 왜 그렇게 못해? 뭐 입에 담지도 못한 그런 욕설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 이제 너희가 그 아이를 비난해서 이제 뭐 너희 팀이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도 되겠지만, 실제 보면 그 비난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난을 하지 말고 잘하는 아이가 그 잘 못하는 아이를 조금 도와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 타임 시간에 뭐 전략을 짜는 것도 좋겠지만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조금 그 팀원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게 했더니
관계도 좋아지고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실력이 올라오니까 이제 이기기까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고 나서 놀이를 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하고 나서 이제 뭐 저는 놀이 변형행위도 하거든요. 변형행위를 하는 방법은 뒤에 조금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뭐 포스트잇에 이제 글자로 소감을 쓰는 것보다는 패들렛 활용해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다 있으니까 패들렛 어플에다가 바로 이제 활동 소감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실제 수업 장면인데요. 체육 시간인데 교실에서 일단 저는 강당에 가기 전에 교실에서 활동을 이렇게 좀 보고 나갑니다. 아이들 보고 집에서 저기 제가 패들렛에 링크를 걸어놓고 보고 오라고 하면 보고 온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은 안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저렇게 칠판에다가 QR코드를 제가 종이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제 안 보고 온 아이들이 이제 보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운동장에 나와서 막 목소리 크게 막 고함 지르면서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걸 본다고 해서 활동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설명만 듣고 또 영상만 보고 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어렴풋하게 알지 잘 몰라서 서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서로 이야기하게 해서 서로 이해한 게 일치하는지를 좀 확인시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뭐 하기 전에 써도 되지만 활동하고 나서도 이렇게 소감문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은 이제 종이에 이렇게 쓰면은 제가 사진 찍어서 이제 탑재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서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첫 번째 사진은 그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실제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활동하고 나서 저는 이제 관찰하면서 아이들 활동하는 동작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 촬영을 하면 그걸 이제 교실에서 이제 저는 이제 수업하고 나가니까 교실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기가 했던 동작이 이상한 걸 자기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이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피드백이 안 나오면 이제 제가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런 피드백도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냥 놀이를 하고 끝내버리면 이게 뭔가 기능적으로 성장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놀이 중심 체육 수업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중고등학교하고 이게 기능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 놀이는 너무 단발적 이례적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뭐 놀이 영상이 엄청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걸 보고 나서 감명을 받고 우리 반에도 해봐야지 하고 학년 구분 없이 막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 또 그렇고 이제 피드백도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놀이를 실제로 변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해보면 좋았던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고 해결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변형을 한 다음에 이제 평가까지 해보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교구를 좀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단한 거라서 풍선 안에다가 그 우리 크림백이라고 이렇게 비닐 있지 않습니까? 비닐 안에 그 쌀을 집어넣고 이렇게 돌돌돌 감아서 풍선 안에 저거를 넣으면 저렇게 공처럼 저글링볼이 만들어지거든요. 저 저글링볼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만든 교구를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참여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 시간을 활용해서 뭐 저기 보시면 이제 좀 예쁘게 꾸미기도 하거든요. 풍선 바깥에다가 뭐 이렇게 뭐 프로젝트 학습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혼자 할 수 있는 활동 뭐 보통 우리 저글링 하면 3구로 이렇게 캐스케이드 하는 걸 하는데 3구는 애들 좀 어려워하니까 공 하나 던지고 받고 공 하나 던지고 뭐 박수 치고 받고 뭐 그런 간단한 활동부터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익히고 그다음에 혼자만 하지 말고 저렇게 원형으로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을 던지고 나는 옆으로 가가지고 옆 사람이 던진 공을 잡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잡는 저런 활동도 하니까 애들이 좀 좋아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피드백 실시하고 평가하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음 준비 운동인데 이게 또 뭐 마음 준비 운동이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엄청 간단한 겁니다. 그냥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오늘 체육 수업 할 때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을 해주면 이렇게 합니다. 뭐 오늘 뭐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뭐 이렇게 협력해서 뭐 체육 수업 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오늘 뭐 학습 목표에 대해서 미리 알려줄 게 있다면 오늘 뭐 플라잉 디스크를 뭐 멀리 날리기를 해볼 텐데 뭐 날릴 때
뭐 친구들이 다치지 않도록 뭐 주위에서 날립니다. 뭐 그 잘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게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소리는 잘 안 들으실 건데 이렇게 집중해서 막 그 긍정적인 그런 자기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상상하게 하거든요. 특히 안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경험상 준비 운동을 사실은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준비 운동을 안 해도 애들이 그렇게 다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안 하면 다치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준비 운동 안 해서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 마음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안전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놀이고수 6단계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몇 단계쯤 되겠습니까? 1단계 무기력 단계는 잘 없어요. 진짜 웬만한 아이 아니니까 2단계가 좀 많죠. 이기고 지는 거에 엄청나게 승패에 흥분해가 지면은 막 욕하고 막 고함지르고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그런 애들한테 이제 1, 2단계가 놀이의 하수다. 이제 3단계 정도 돼야지 계속 놀이를 조금씩 이제 즐긴다. 3단계는 보시면 이제 규칙을 지키고 이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승패에 관계없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단계에 있는 아이들도 저 하수라는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이게 단계를 이렇게 좀 높이려고 아이들이 조금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강당에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붙여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해마다 점점 더 어려지는 것 같아요. 뭐 고자질이라고 하죠. 뭐 저한테 계속 뭐 와가지고 체육 수업 하다가 뭐 조금만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해도 예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소연을 해서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인사약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공을 맞춰서 내가 너한테 공을 뭐 맞춰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고 다음에 그렇게 안 하려 약속할게. 이걸 계속 훈련시키니까 좀 그런 뭐 고자질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연구 결과가 그렇겠지만 이 결과가 다 사전사후 보시면 이제 다 좋아졌습니다. 예, 이거는 뭐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다음에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놀이에 관심이 좀 많아서 놀이 관련된 책, 체육 관련된 책, 놀이란 체육이 들어간 책을 거의 국내에 시판된 책은 다 사서 본 것 같아요. 한 3년 동안 한 100권 넘는 책을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놀이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르는 놀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오만한 생각인데 이제 많이 알게 되니까 또 사실 또 많이 알게 되면 또 모르는 것도 많이 보이긴 한데 이게 좀 계속 놀이는 좀 많이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그 관심 분야, 꼭 놀이가 아니라도 본인이 좋아하시는 분야에 대한 책을 조금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듣때 이제 온라인 연수보다는 실제로 그 전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연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옆에 계신 분이 대전의 세미래초등학교의 김양수 선생님입니다. 그 체육 전담을 20년 넘게 하셨거든요. 저분을 한 10년 정도 제가 쫓아다니면서 놀이 연수할 때마다 제가 막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조금 제가 계속 오니까 좀 부담스러우신지 똑같은 걸 약간씩 변형을 하시지만 이제 부담스러우신지 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부산에 이번에 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해서 연수 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좀 배우는 것 이렇게 좀 배움을 성장을 멈추지 마시고 이제 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 하면 조금 사실 길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교과 연구회 선배님도 와 계신데 교과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좀 서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자도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저런 책자를 한 권 정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울산교육연구회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피클볼이라고 하는 종목, 뉴스포츠 종목을 이번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뭐 대구나 이렇게 인근에 저희는 부산에 있으니까 인근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던 것도 제가 뭐 이제 부산에서 이제 몇몇 사례 발표나 또 연수 같은 거 이제 초청해서 이제 해보니까 제가 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저 나름대로 성장하는 게 있어서 이런 이제 기회가 선생님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럴 때 뭐 이제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한번 또 해보시면 분명히 또 이렇게 연수로 내가 앉아서 듣는 거랑 또 앞에 나와서 또 말씀하시는 거랑 또 좀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시고 글도 많이 써보시고 또 선생님들 충분히 역량이 되시니까 뭐 책도 출판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아는 것과 삶이 조금 일치가 되면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하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피클볼이라는 종목을 이제 배운 지가 한 4달 정도 됐거든요. 이번에 대구에서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4달 만에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광탈했습니다. 1회전에 게임을 3번 했는데 근데 운이 좋게 첫 번째 게임은 11대 0으로 이겼어요, 저희가. 근데 두 번째부터는 역시 실력이 들통이 나서 탈락을 했는데 어쨌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렇게 또 내가 대회 나갔다라고 아이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막 부산에는 사실 지금 저 피클볼을 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 전국 랭킹이 한 5등 안에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피클볼도 뭐 치고 이제 디스크 골프라고 플라잉 디스크를 좋아해서 저는 주말마다 이제 동호회 부산에 동호회가 있어요. 그 부산에는 그 강서구 쪽에 공원이 많아서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여튼 내가 배운 것들을 좀 아이들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